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김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끼리도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뿌이뿌이. 야, 일주일만 인사드리니까 또 이렇게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네, 게시판 보셨어요? 네. 게시판에 김선님의 어떤 진행자, 김시돌 데뷔. 김시돌? 김선의 시사돌 짓고 김시돌. 김시돌. 네. 김시돌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고요. 또 이렇게 금요일에 한 텀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명맥. 김선 김남래 대국민 상담소에 대한 호평도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김 의원님이 네. 이렇게 또 그 바쁘신 와중에도 대국민 상담소 버리지 않고 계속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큰 감사의 말씀. 그렇습니다. 제가 뭐 프로레슬링 WWE라든가 기타 유명한 격투 스포츠를 해설하면서 굉장히 바빠요. 그러게요. 바쁘긴 합니다만 또 사람의 마음을 해설하는 것도 저의 일이다 생각해서. 마음 해설자. 이거 괜찮다. 마음 괜찮다. 해설자. 미디어에 이걸로 팔아야겠다. 네, 오늘 김남은 위원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매주 금요일에 개편 뒤에 만나고 있는 대국민 상담소.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연애 상담 한번 부탁드릴까 해요. 연애 상담이라고는 하지만 인생 상담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요, 학교 도서관에서 어떤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대학생 치고는 너무 연로한 29살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한 취업 준비생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연애 같은 거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만 그녀를 발견해버린 거죠. 도서관에서 그녀를 보자마자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 매일 도서관에 갑니다. 우연히 이름을 알게 돼서 SNS로 살짝 추적을 해보니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이더라고요. 저와 같은 취업 준비생이고요. SNS 분위기로 짐작을 해보자면 활발한 성격에 나름대로 성실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저 말입니다. 그녀 가까이만 가도 가슴이 조여오고 긴장이 돼서 미치겠어요. 사실 저 이렇다 연애 경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태솔로죠. 딱히 내세울 장점도 없는 것 같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다가가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제 남녀 관계는 드라마나 영화와 다르다. 저돌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뜬금없이 들이댔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랜만에 또 연애 상담 네. 왔습니다. 연애 상담. 사실 연애 상담처럼 뜬금없고 또는 의미 없는 상담도 따로 없죠. 그렇죠. 뭐 연애를 어떻게 상담을 해요. 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뭐 네. 답이 없는데 29살의 취업 준비생. 네. 본인의 처지를 지금 우울한 상황이다. 예. 네. 그래서 스스로 연애 같은 거 할 때가 아니야.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연애가 때가 있나요? 연애가 때가 있나요? 연애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올 연애를 지금 하고 싶을 안 때. 한 연애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복리로 불어나서 네. 다시 돌아온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예. 연애가 뭐 무슨 거치식으로 이렇게 15년 거치에 20년 상환 이런 것도 아니고 연애가 지금 안 한다고 나중에 다시 되나요? 그러니까요. 연애가 무슨 하고 이렇게 싶을 때 무조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산 불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연애는 하고 싶을 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본인 지금 처지 때문에 이 네. 고민남님께서는 네. 29인데 아직 취업 준비하고 있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모태솔로고 외모도 자신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연애 굉장히 힘들죠. 그러죠. 이게 뭐 취업 준비생이라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너무 없어. 자신감이 없으면은 사실 거기서부터 주눅 들어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단 기어놓고 저쪽 끝에서 기어오는 게 보이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저기 네네. 이렇게 엎드려서 눈치 보고. 그 여자분은 광화문이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는 과천에서부터 기어오는 거잖아요. 네. 이거 뭐 어떡해. 말도 붙여보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요. 납작 엎드려 계신데. 근데 이분이 그나마 괜찮은 거는 사연 말미에 실제 남녀 관계는 드라마나 영화와 다르다. 저돌적인 태도를 취한답시고 뜬금없이 들이댔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이건 맞아요. 그건 맞네. 네, 순식간에 고백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치. 만약에 갑자기 뜬금없이 저 사실은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후렴구로 저도 좋아해요.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뭐 갑자기 이제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분 벽에다가 이제 밀어붙이고 이렇게 고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키스 이러면 맞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뺨 맞아요. 네, 그런 거는 또 그 외모에 대해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드라마를 보면은 그 약간 좀 외모에 편차가 많은 커플도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그 판타지를 심어주기 위한 이벤트잖아요. 예, 여자 주인공이 너무 이뻐 극 중에서 그러면 이제 거부감 들거든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좀 평범한 것처럼 나오고 예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인가? 네.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 김선아 씨인가요? 네, 김선아 씨. 김선아 씨가 난 못생겼고 뚱뚱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 김선아 씨가 키가 172cm에 몸무게가 50kg이에요. 예뻤어, 솔직히. 완전 예쁘고요. 사실 우리 길 가다가 172cm, 50kg이시면은 훌륭해요. 완전 섹시 다이너마이트죠. 섹시 다이너마이트. 3m 안으로 들어가는데 남자들 다 폭파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드라마 보면서 또 다른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네. 예. 뭐 상속자들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 은상이가 약간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뭔 소리야, 이뻐 죽겠구만. 야, 걔네들이 떨어지는 거면 저 같은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메바, 단세포 생물. 예전에 자연 교과서에 머리를 이렇게 면도칼로 자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있죠.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예요, 플라나리아. 이렇게 큰? 예, 대형 플라나리아. 피폭돼서 막 이렇게 큰 그러니까. 플라. 피폭? 아니, 사이즈가 이렇게 커져야 되니까. 야, 대놓고 디스를 한다, 이제. 아예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서 보여지는 거는 극도로 이상화된 모습이잖아요. 네. 그 배우들의 외양이라든지 연출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실제가 사실 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몰입을 해서 현실과 이제 혼동을 하시면 안 된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전체적으로 보내주신 사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막 나는 뭐 처지도 맞아요. 우울하고 연애할 때도 아니고 외모도 별로예요. 이런데 마지막에 요 말씀. 실제 남녀 관계는 드라마와 영화라는 건 다르다던데 네. 뜬금없이 들이대면 안 되겠죠? 뭐 요런 맞아요. 말씀은 되게 현실 그나마 감각이. 이거는 좀 파악을 하셔서. 대부분의 그치? 남자분들이 그 연애는 드라마로. 그다음에 성교육은 AV 받은 파이남으로. 왜 간극이 너무 크다. 예. 아니 연애를 로맨틱 드라마로 네. 트렌디 드라마로 하는데 그렇죠. 왜 성교육 왜 AV로 바꾸는 그러니까 예. 성교육은 왜냐면 그게 자료가 제일 풍부하잖아요. 자료 양도 많고. 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 일본 사람 여자 이름 있죠. 스즈키, 미효, 아오이 누구든 넣고 토렌트만 치면 다 나와요.
이 분야의 전문가시. 예, 전문가죠. 김 의원님과 함께하고 김 있습니다.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또 하나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이분에게 좀 더 연애 감정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도서관. 네. 드라마나 영화 보면 도서관이나 그 서점. 맞아. 예. 그 도서관에 연애 눈 맞는 그렇죠. 그 이제 클리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 책을 이렇게 딱 두꺼운 책을 같이 딱 서로 꺼냈는데, 짚는 거. 그거랑 딱 꺼낸 근데 책을 이렇게 꺼냈는데 저 반대편에. 건너편에 그렇죠. 웬 예. 아가씨가 이렇게 생머리 찰랑거리면서 그래서 음악 싹 나오고 시크릿 가든 음악 나오고 맞아. 퍼플레이, 케니지. 케니지 되게 너무 오래됐나? 얼크루 막 이런 얼크루. 음악 나오면서 막 이렇게 달달하게. 그다음에 로비에서 그 큰 아치형 창문이 있는데 햇살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거기서 클리셰다. 서로 책을 든 상태에서 설아 너 여기 도서관 다니고 있었어? 나무나 너 이 학교 다녀? 그래. 야, 나 미국 유학 갔다가 존스 홉킨스인데 너무 안 어울려. 흉내내면 안 된다. 아니 왜 남자들 항상 존스 홉킨스 대학교 흉부외과 그 로망이 있나 봐. 존스 홉킨스에 대한 이 로망. 딴 데도 아니고 하버드도 아니고. 나 존스 홉킨스 저기요. 진정하시고요. 왜냐면은 드라마 보면 차인표 씨도 예전에 그랬고 유학파 의사들은 다 존스 홉킨스 존스 홉킨스 대학교 흉부외과. 그래서 영어로 PT 하는 거 한 15초 나오고 갑자기 백인 의사들이 막 박수치고 뜬금없이 막 굿잡 막 이러면서. 네, 그게 생각이 났어. 아니, 그래서 제가 뭐 흉내를 내봤는데 그게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존스 홉킨스 느낌 안 나요. 저 맞은편에 단란주점에서 일해. 오늘 여기 배달 왔어. 외상값 받으러 왔어. 정말. 여기서 도서관 관장 박 관장이 여기서 우리 테이블 차지 15분 안 내고 갔다? 받으러 왔어. 이 새끼 어디 갔지? 아이씨. 나무나 고생하는구나. 그래. 다음에 보자. 그래? 이러면서 이제 연락 그러니까. 없고. 아무튼. 이게 그 드라마 작가님들이 좀 이렇게 외국의 대학들 리스트 보면서. 내가 보기엔 자기들도 연애를 못한 것 같아. 드라마 작가님. 글 쓰느라. 나는 머릿속으로. 드라마 보면서 그 상속자들 보면서 이렇게 탄이랑 은상이랑 키스할 때 그 키스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작가님이 너무 이게 연애를 좀 많이 안 해보셨거나 너무 이상화한다는 느낌이 이렇게 드셨던 게 첫 키스가 너무 이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이렇게 막 고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면서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첫 키스는 보통 그렇게 못 하잖아요. 첫 키스는 대부분 알코올과 함께.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뭔가 둘 다 어정쩡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 알코올 지수 0.08, 0.8 이상. 면허 취소인가요? 네, 훈계와 취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네,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이제 자세도 되게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그림 같아. 자세가 첫 키스인데 고등학교 2학년들이 첫 키스를 먹네. 고이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때 고이랑 지금 고이는 다른가? 많은 어떤 실습이라든가 시청각 교재 부교재를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그냥 들이대면은 100점 100패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 여자분도 여기 공부하러 왔을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자기 공부하러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5살 많은 남자가 막 들이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접근을 하겠다고 한다면 일단은 고백의 형태는 절대 아니다. 고백의 형태는 아니다. 네, 고백의 형태는 절대 아니고 고백의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에서 영어로 그냥 참고하시는 거고 굳이 마음을 표현한다면은 일단 자기 존재를 알려야겠죠. 네, 자기 존재를 알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볍게 눈인사하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활용해가지고 구글링 해가지고 잘 가는 카페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우연히 만나는 거.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렇죠. 우연히 만났을 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가볍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다시 만났을 때, 한번 인사하고 다시 지나가다가, 근데 혹시 아까 거기 스타벅스 있지 않았어요? 뭐 이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 그렇죠. 존재감 어필하는 방법. 괜찮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알죠. 여자분들이 모를 리가 있어요. 쟤 나한테 이제 접근해 오는구나. 저기에서 슬슬 1단기화 놓고 반클러치 밟고 살살 오고 있구나. 느낌이 오는데 거기서 쎄해지면은 이제 끝난 거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쎄해지면은 끝난 거고. 끝난 거고 계속 뭔가 반응을 해주면은 이제 살짝 이제 반클러치 띄고 좀 가속하다 2단 넣고 이렇게 조금씩 무슨 운전 교습인 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정말 무리하게 그래 한번 질러보자 하고 들이대는 거는
백전백패.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자분 도서관 옮길 거예요. 딴 데 편입해.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학교 옆에 어디 사설 고시원 이런 데 들어가고. 그렇죠. 카페 같은 데로 옮기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가요? 이렇게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뭐 사귀다가도 뭐 그런 멘트 날리시는 분, 내가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또는 뭐 이제 요즘 하도 취업하기가 힘들고 뭐 대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펙 쌓느라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연애를 못 해요.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해요. 그냥 연애나 결혼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사치로 여겨지는 그런 요즘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참 자신감을 갖고 누구한테 이렇게 정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네. 어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점점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타까워요. 안타깝긴 하지만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세상을 뭐하러 살아요? 네. 그러게요. 내가 뭐 일을 하고 뭐 차를 사고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아니면 뭐 영화를 보고 뭐 하는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은 뭐 2차 대전 히틀러처럼 세계 정복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표를 한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게 될 사람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도 궁극적으로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 덤비세요. 덤비는데 막 들이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근데 아까 김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29살 대학생이면 완전 한창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죠. 29살 한창인 대학생이 야 누군가를 사귈 때가 아닌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뭔 자체가 소리야. 와 정말 뭔 소리야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야. 연애를 못해? 진짜. 그러니까 참, 20대 후반 때 대부분 아주 불도저처럼 뛰쳐다니지 않나요? 근데 요즘들 많이 못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대학 시절이나 뭐 취준생 시절은 그나마 좀 널널한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너무들 다 정말 각계약진으로 너무 경쟁이 심하고 취업이라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점점 움츠러드는 거죠. 네. 내가 연애나 뭐 교우관계나 이런 거에 힘쓸 네. 때가 아니지 하면서 자꾸 자신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일본에 갔다가 일본의 그 객강 아스키라는 월간 아스키라는 잡지의 그 편집장님을 만났는데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일본의 모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일본의 그 10대 고등학생 중에서 이성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이성 교제를 하는 학생의 비율이 5%가 안 된다. 5%? 5%. 예. 그럼 한 번에 50명 있다고 한다면은 2.5명. 뭐야? 예. 그러니까 10명이면은 없는 거고요. 예. 한 20명 있으면 1명 정도가 이성 있을까 교제를 말까. 한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더 크고 대학생 직장이 된다면은 오히려 더 그런 비율이 늘어날 확률보단 줄어들 확률이 더 크겠죠. 연애하는 사람들이 더 네네네. 줄어들. 그러니까요. 그 일본도 그 연애 안 하고 연애와 뭐 결혼이나 섹스나 이런 데 대해서 네네. 아예 무관심한 층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일본이 조금 앞서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좀 그 추세를 많이 따라가니까 뭐 건어물려란 말이 괜히 생겼겠어요. 남자분들도 뭐 대놓고 연애 네. 포기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데 이분께서도 이제 뭐 연애 경험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내세울 장점도 없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가 뭐 그렇게 잘나진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뭐 요러요러한 장점은 네. 있어. 그렇죠. 라고 본인에 대해서 좀 그런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 네. 자존감 이런 것이 좀 바탕이 돼야 네. 남을 대할 때도 좀 더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애를 해본 사람, 특히나 그 여심을 아는 사람들이 여심. 돈을 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그 문화 콘텐츠 이쪽 바닥에서는 네. 통장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절대 다수는 30대 여자분들이잖아요. 예, 30대 남자는 예, 걔네들이 뭐 책을 읽겠어요. 공연을 보러 가겠어요. 뮤지컬 보러 가겠어요. 콘서트를 가는 것도 다 여자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고. 예. 말 되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저는 낙검수가 굉장히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 책이라든가 팟캐스트 흥행한 것도 그 이면에는 여심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분들이 쓴 책 다 성공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야, 뭐 흔히들 뭐 저도 굉장히 뭐 저열한 표현을 생각합니다만 된장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된장녀 없으면은 우리나라 출판 영화 시장 다 망해요. 산업이 돌아가질 100% 않아요. 망해요. 100% 완전 망해요. 네. 출판, 영화, 공연 다 망해요. 완전 망해요. 진짜. 예. 그리고 또 그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업 기획을 할 때도 확실히 여자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잡다단한 그 구매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여심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여자의 마음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전에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그 뮤지컬, 한국 뮤지컬 공연 시장에서 그 미혼 여성들이 이제 티켓 사는 티켓 파워가 뭐 절반이 넘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여자분들하고 같이 온 남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빠 나 뮤지컬 엘리자벳 보고 싶어. 그래 가자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뮤지컬 나 그 아다다 보러 아이다. 아다다는 뭐야? 백지 아다다. 아이다. 예, 그런 거 하면 이제 예매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이제 김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우연을 가장한 이런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살짝 한번 저단기어 놓고 반클러치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쌩하다 그러면 바로 후진. 붕. 네, 후진 하세요. 네. 네. 왜냐면 여자분이 바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급한 거니까 그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저분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 감정을 마구 드러내는 것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쌩하다 그러면 빼시고 네. 좀 뭔가 입질이 왔어. 그러면 또 이제 잘 좀 이렇게 접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뭐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이제 좀 외모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본인 자신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뵌 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분들은 정말 정면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요것보다 그냥 항상 주변에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눈인사하면서 친근함을 표시해주는 이런 그럼 되게 친근한 오빠 뭐 이렇게 도서관에서 그렇죠. 마주치는 요런 걸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이제 확 들어가시는 것이 더 낫다. 어프로치 방법으로서 그렇죠. 괜찮다. 낫긴 합니다만 그 방법에 맹점이 있죠. 어떤 맹점? 왜냐하면 여자분들에게는 오빠의 종류가 한 100가지 정도잖아요. 예. 연애하는 오빠, 사랑하는 오빠, 도서관 오빠, 아는 그냥 오빠? 아는 오빠, 그다음에 밥 사주는 오빠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연애하는 오빠가 아닌 나머지 n분의 1 오빠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도서관에서 뜬금없이 캔커피 사주는 오빠. 이제 괜히 내가 가는 데마다 있는 오빠. 레테르가 붙는 거죠. 그 오빠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잘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진 않지만은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래요. 이렇게 뭐 마음이 조여오고 긴장돼서 그분 앞에만 서면 그러신다면 후회나 없이 일단 그 나무님이 말씀해주신 이렇게 주변을 살살 공략하는 방법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되면 연애하는 오빠 되는 거고 안 되면 도서관에서 가끔 만나는 좋은 오빠. 좋은 오빠. 캔커피 사준 오빠. 뭐 그 정도 포지셔닝도. 네, T.O.P 오빠. 아무튼 힘내시고요. 29살 연애. 아유, 뭐가 두렵습니까? 뭐, 연애는 때나 환경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취업해서 더 뭐 완벽한 연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절대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남은 형님, 선누님, 안녕하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일단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33 먹은 남성이고 미혼이고 애인 없고 무직입니다. 왜 이 나이 먹도록 무직이냐고요? 저 말이죠. 공무원 시험 장수생입니다. 무려 7년차 장수생이죠.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싶으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네요. 참 제가 생각해도 한심합니다. 그리고요. 7급으로 시작했다가 9급으로 낮췄는데도 이러고 있습니다. 부모님 도움으로 작은 자취방을 하나 얻어서 나와 살고 있는데 다시 들어갈 엄두가 나질 않네요. 저보다 3살 어린 동생놈은 진작에 취직해서 부모님 생신과 명절을 혼자서 다 챙기고 있어요. 저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건 나올 듯 안 나오는 이놈의 점수입니다. 매번 한두 문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니까 아주 정말 환장하겠어요. 친구들은 저한테 야 인마
남들이 보면 너 사법고시 준비한 줄 알겠다. 이렇게 핀잔을 하네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해보는 데까지 해봐라. 격려를 해주시던 부모님도 이제는요.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다. 라며 답답해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형님, 누님, 저 있잖아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머리를 싸매고 틀어박혀서 도 닦듯이 매진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부끄럽지는 않을 만큼 애를 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이건 아닌 건가? 이런 마음이 자주 드네요.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취업에 필요한 스펙 같은 건 전혀 준비를 못했어요. 이거 관두면 뭐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겁이 나기까지 합니다. 저 어떡할까요? 이러다 한량, 망나니, 불효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인가 사법고시인가. 네. 어떤 그 꿈이 취업이 되어버린 세상. 어떡해. 우울해요, 갑자기. 김선님의 꿈은 뭐였어요? 저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진짜. 몇 살 때까지? 한 10살 때까지는. 몇 살 때까지? 10살 때까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12살 돼서 이제 좀 뭔가 사춘기가 오면서 네. 외양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클 것인가 전망이 나오잖아요, 대충. 네, 전망. 견적이 나오죠. 전망을 봤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딱 12살 때 깨달았어요. 네. 한 10살 때까지는 굳게 믿었어요. 그 12살 때부터 어떤 꿈을 갖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앵커가 되고 싶었어요. 앵커. 네. 그때 CBS인가 미국의 그 CNN이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CBS인가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 방송에 코니 정이라고 한국계 미국인 여성 앵커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분이 뭐 물론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나오고 네네. 이제 미국의 이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자 동양인 여자가 정말 체구도 네네. 작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멋있게 파마하신 분이었는데 체구도 작은 동양인 여자가 이렇게 미국 방송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게 네. 그분은 이제 교포지만 굉장히 멋있게 보여서 나도 저런 코니정이나 네. 백지연 앵커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파다가 갑자기 패션 잡지로 확 돌아서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국 갔는데 공중파 방송국 로비에 어떤 여자분들 몇십 명이 다 몸에다가 그 상체 명찰. 상에다가 그 명찰을 달고서 수험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무슨 기상캐스터 면접을 봤는데, 예, 와, 예쁘신 분들 예, 엄청 미인들이 많았겠네? 엄청 많고요.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방송국 그 계단 앞에서 차를 타는데 어떤 분은 차를 이제 아버님 같은 분이 몰고 오면은 옆에 타요. 근데 어떤 두 분인가는 외제차를 타고 왔는데 뒷자리에 앉더라고요. 기사가 온 거지, 기사. 사모님. 네, 기사님이 온 거죠. 그래서 야, 아가씨 대단- 모시러 왔네. 아가씨 모시러 온 거죠. 이런 야. 경우도 있구나 했었는데. 그러시구나. 그러다가 패션 잡지 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랬죠. 이제 이쪽으로 길을 굳히신 거고. 그러다 지금 이제 방송인 어쩌다 맹활약을 보니 맹활약을 하고 정말 계시죠. 어쩌다 보니 김시돌. 김시돌. 네, 김선의 시사돌 짓고. 네, 많이 들어주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10대 초반까지는 프로레슬링 선수. 진짜. 네, 그리고 꿈을 어느 이루신 거네? 이 28살 때 이뤘죠. 네. 10대 후반에는 10대 중반에는 별거 없다가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는 근데 이 꿈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해. 궁금하다. 진짜네? 김남훈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솔직한 꿈? 네. 그거였어요. 뭐냐면 건물주? 아니요. 제가 길을 걷다가 이제 모텔촌이 있잖아요. 네. 길을 걷는데 대박. 거기서 차가 한 대 나오더라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비싼 외제차였는데 웬 남자분이 차를 타고 있고 운전하고 있고 옆에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가 있어요. 그 차가 나오는데 운전자랑 저는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뭐랄까 너도 커서 이렇게 되라. 눈빛으로 막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 소녀는 이렇게 소년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줬다고 할까? 너도 이렇게 커서 돈 벌어 네, 미녀 그래서- 태우고 다녀. 그래서 그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제 꿈은 뭐냐면 외제차를 탄 상태에서 옆에 아름다운 미인을 태우고 낮에 모텔 가는 거. 호날두네, 거의. 예. 그렇잖아. 외제차 타고 람보르기니 타고 네. 옆에 미녀. 네. 미녀를 끼고 네. 딱.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치. 일단 외제차를 탈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요. 그다음에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고, 낮에 모텔을 모텔 가다니. 대실 간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 야노자닷컴 예약해서. 호텔을 가야지. 아이, 왜 굳이 모텔을 가? 모텔이 좀 더 있어 보이겠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옆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근데 이런 여인이 거지. 심지어 예뻐. 그러니까 그런 것 뿐이죠. 그거를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면, 낮에 외제차 타고 옆에 이쁜 여자 미녀와. 태우고 모텔 간다. 어. 이거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풀었으면 아주 건전하고, 그렇네. 누구에게나 권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성인이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리고 내가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커리어도 쌓여서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모텔 대실을 간다는데, 그것처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꿈과 희망 목표가 어딨어요. 그러게요. 소박하다. 소박하죠. 어느 정도 이루셨어요? 못 잃었죠? 이러면서. 시간을 자유롭게 약간 쓸 수 있어요. 시간만 자유로워요. 아니, 오늘. 시간만 자유로워요. 모텔은 지금도 자주 가요. 왜냐면 지방 강연 가면은 잘 데가 모텔밖에 없잖아요. 근데 혼자 가. 막. 혼자 가죠. 혼자 갔는데 이 이 지역에 모텔이 여기밖에 없고 무슨 범죄에 숱한 피해가 됐는지 그 고리새 있죠. 그 잠금 장치, 시간 장치가 3개가 붙어 있어요, 막. 문에. 네, 문에 이런 데서 맨날 자고. 그 막 벽에 뭐 이렇게 쿵친 자국 네, 같은 거 자고 있고. 어. 그리고 막 벽지, 장미 아주 심란하게. 실제와 유사한 장미. 왜 이걸 붙여놓은 거지? 짜증나게 이러면서. 분위기 있게.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그 어릴 때 꿈 얘기하니까 좀 네. 그렇네요. 예. 좀, 예. 네, 미스코리아와 예. 외제차를 타고 미녀와 모텔 가는 대실. 낮에 대실이 중요합니다. 대실이 중요합니다. 숙박 아니에요. 숙박 아니에요. 아무튼 야, 그런 그래서 아름다운 어린 시절 꿈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가 지금의 어떤 20대 후반, 아까 첫 번째 사연도 그렇고, 이분도 이제 33살이신데, 취업이 꿈인 세상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취업이 제가 꿈인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10대 때, 그 모텔에서 나왔던 외제차 운전자가 저한테 꿈과 희망을 전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넌 이렇게 되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이런 분 앞에 이제 딱 나타나야 이분도 저를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돼야겠다. 꿈을 물려줘. 훌륭한 계속. 스컷이 돼야지. 네? 이랬어야 되는 건데 제가 잘못했네요.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네. 일단 차를 사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 강연이나 이런 거 좀 지금 조절하면 스포티지 2 지금 10년째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만 10년 채웠어요. 오, 대단하시다. 94년 구매, 현재 2014년. 2004년 구매, 현재 2014년. 뭐 정부에서 감사패 같은 거 있나요? 10년 타면 아무튼. 네. 근데 참 이분도 이제 33살이고 이제 7급 공무원 준비하시다가 이제 9급으로 좀 네. 하향 조정을 하셔가지고 준비 중이신데 본인도 그렇고 이제 7년을 하셨잖아요. 네. 본인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치에 그렇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고 하는데 어떤 의사 결정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매몰 비용. 아까워서. 그거를 생각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버린 시간과 돈. 네. 그걸 그러면 버렸다고 결국 생각하고.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일단은 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매몰 비용 네, 빼고. 7년이라는 시간이 크긴 합니다만은 그 매몰 비용을 일단 치운 상태에서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뭐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입금 받는 자가 제일 아름다운 거죠. 네. 뭔 도전이에요. 그렇지. 도전도 입금이 돼야 도전을 하지. 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요. 제일 싫어. 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도전하래.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너무 현실적이다. 네, 현실적이죠. 현실의 이야기를 하니까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맘 편하게 도전하세요. 새로운 그럴까? 인생 이막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렇게 얘기할까요? 네. 그럴까? 네.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인생 이막. 네. 근데 그렇죠. 그렇죠. 자기 인생이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7년이라는 세월을 아까워서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만은 좀 피해달라. 그 매몰 비용을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본인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좀 한계점에 왔다는 네. 거. 열심히 했지만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거를 준비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이렇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하려면 흔히 운명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명이란 말은 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 뜻이 아니라 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네.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운명이란 말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인연이라는 말을 더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공무원 시험에 네.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나름대로 정말 이게 열정을 네. 바쳤지만 이 시험과 내가 인연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랄까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 사연 첫 번째도 그렇고 다 이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연은 연애의 의기소침, 두 번째는 게다가 취준생이야. 취준생 의기소침인데 어. 이럴 경우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좀 작은 승리를 좀 맛보세요. 작은 승리. 네.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가 없다. 운전면허 도전. 어허. 운전면허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2종 오토다. 자동이다. 그럼 1종 보통에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서 그 아주 저강도의 긴장이죠. 운전면허 학과 시험도 생각해보면 꽤 떨렸어요. 떨렸어요. 네, 떨렸죠. 우리나라에서 2천만 권 팔린 책이 운전면허 학과 시험집이에요. 베스트셀러. 2천만 권 팔려서 지금까지. 대단하다. 근데 그 저강도의 긴장 견딜만 하잖아요. 저강도의 긴장을 맛본 상태에서 거기서 또 나름대로 성과를 느껴보고 그런 식으로 저강도의 긴장, 저강도의 노력, 나름의 결과 이런 걸 좀 반복을 하면서 좀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운전면허, 일종 보통 또는 정보처리 기능사, 한식조리사 등등 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거나 요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작은 승리를 한번 맛보게끔 해주는 게 어떨까. 지금 공무원 시험이라는 너무나 엄청난 큰 시험을 7년 동안 붙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도전을 할 만한 에너지가 고갈이 됐잖아요. 네. 그 고갈된 에너지는 결국 그 성취감, 여러 가지 스몰 빅토리, 작은 승리를 반복했을 때 느끼는 그 작은 성취감을 조금씩 충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7년 동안 하나의 정말 시험만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를 한다. 네.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고, 이게 사람이 고인물처럼 네. 그냥 그 시험 준비라는 상황에 매몰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고시나 다른 여러 가지 네. 있잖아요. 뭐 언론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법고시도 보면은 어느 시점을 지나면은 사람이 그냥 이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야. 그냥 그 사람은. 네. 다른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예, 뭐 사생활이라든지 뭐 인간관계 특별히 관심 가져야 할 문제도 없고, 그냥 사람 자체가 시험이 돼버리는 거야. 네. 근데 그런 상황을 뭐 뜬금없겠지만 진짜 나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작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어떤 일탈. 네. 일탈이라면 일탈이죠.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그렇죠. 따려고 네. 학원에 등록해서 자격증을 뭐 한 두세 달 해가지고 딴다고 쳐요. 그 작은 일탈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해서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맛보면서 스스로를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정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정말 그 기회비용 때문에 이렇게 고민만 하고 계시면은 이대로 또 시간 훅 가요. 네. 이대로 몇 달 가면은 또 8년차 준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9년차 준비생, 10년차 준비생 10년차 돼요. 준비생.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 네. 그러니까 또 7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죠. 길죠. 그리고 네. 좀 시험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은 얼마나 이분이 이제 힘든 시간 동안 많이 준비를 하셨고 이거 얼마나 그만 놓기가 네. 아까울 거라는 거를 짐작을 하실 텐데 앞으로가 있잖아요. 앞으로의 삶이 30년, 40년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다가올 앞으로의 삶을 지금 이 7년이 아깝다고 네. 해서 그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직업을 꿈으로 삼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꿈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제차 타고 미녀와 함께. 모텔 대실을 외제차는 BMW Z6 이상 그다음에 너무 소박하다 나오니. 시간대는 평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대실 45,000원. 정말 CEO 개인 사업자 아니라면은 네. 그 시간에 이제 밖에 나와서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없죠. 네. 되게 쇼핑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미인이라도 이제 사랑하는 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미녀. 네, 상정을 해 보시면서 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것도 어떨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방 7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신다고 해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매달려 볼 거. 요런 후회를 안 하신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네.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런 기분을 또 이겨내고, 새로이 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해도 아쉬움이 남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인생, 또 이제 부모님이 지금까지 7년이나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주변 상황도 좀 생각하실 때가 된 것 같고, 본인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멈추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 7년 동안 묵묵하게 준비를 해 오셨을 정도의 이런 성실함, 그런 노력이라면은 다른 일도 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실한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지, 그건 또 잘 모르겠어, 내가. 근데 이제 고시공부 10년 했다고 그래도 사람 그렇잖아. 네. 실제 시험에 매진한 기간은 막 한 3년이야. 그 나머지는 다 막 PC방,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래서 성실은 제가 뺄게요. 네, 성실은 빼고. 그것까지는 내가 짐작이었어. 시간은 투자를 했다. 그치. 그치. 망설였던 어쨌든 시간 투자한 거야. 아무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좀 잘 찾아보시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작은 승리, 스몰 빅토리, 스몰 빅토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현재성 가장 그 정답에 가까운 근사치가 아닐까, 가깝지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기운이 안 나실 테지만 기운 내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아이고 그 남자는 되고 왜 저를 안 되냐고요. 야, 너 왜 이래? 저를 안 돼요. 야, 나무나 빨리 끊어. 김나무. 이게 미쳤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까 나도 어쩌라고. 찌질한 자식 정말 짜증나.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하나씩 둔 엄마입니다. 40대 중반이고요. 아들놈에 관한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얼마 전에 아들 녀석이 저녁 때 시간 되느냐면서 괜찮으면 밖에서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빠는 빼고 엄마랑만 얘기를 하고 싶다네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길래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밖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뭐? 아니, 학교를 그만둬? 응. 무슨 소리야. 학교를 관둔다니. 아이, 엄마 잠깐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봐봐. 내가 전에 말했던 거 그거 있잖아. 내가 꼭 해보고 싶다는 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만두려고. 아이고, 세상에. 아니, 이놈아. 말이 되냐, 그게? 세상에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때려치워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딨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니까, 내 말은. 고등학교 안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내가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시라고요. 말이 안 나온다. 너 정말 왜 그러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설마 요즘 좀 불안하다 했지만 진짜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대략 이렇습니다. 제 아들놈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에 관심이 많았어요. 연주 말고요. 그냥 가지고 놀고 분해하는 일을 그렇게도 좋아했어요. 게다가 친척 어른 중에 바이올린 연주자가 계신데 이분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 바이올린에 꽂혀버린 거죠. 이렇게 된 게 초등학교 때예요. 그 뒤로 아들놈은 틈만 나면 중고 바이올린을 사들여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뚱땅뚱땅 튕겨도 보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 저 바이올린 만드는 사람 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 나름대로 바이올린 제작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본 모양입니다. 이탈리아랑 오스트리아라고 하던가 아무튼 유럽 어느 곳에 가면 유명한 마스터가 운영하는 제작업체 겸 학교가 있는데 10대 때부터 수련하는 게 보통이라더라. 바이올린 장인의 세계에서는 학력을 포함한 다른 일체 조건이 아무 의미가 없다더라. 그냥 누가 먼저 와서 열심히 배우느냐가 땡이라더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할 거라면 본토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러는 겁니다. 아들은 어떻게든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싶고 이렇게 자기 길이 분명한데 왜 굳이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만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애 아빠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째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지 않네요. 내 자식이 이 나라에서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고 중졸의 학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당황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어떡할까요?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이러저죠. 우리에게 자녀분 진로 상담하다니. 진짜 이런 건 처음인데요? 네. 네. 미스 코리아를 꿈꿨던 여인과 모텔에 가겠다는 남자. 이거 뭐 하지 말까요? 예, 하지 말까요? 네. 우리 음악 듣자, 세 곡. 킬리만자로의 표범 듣고 일단.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녀 교육 문제 상담하기 굉장히 부적절한 두 명의 이제 이 진행자와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자녀 교육 문제 상담입니다. 네. 자녀 교육. 진로. 어렵죠. 어렵죠. 이거 뭐 연애 상담만큼이나 답이 없는 게 이거 아닙니까? 누구나 필연적으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저도 이제 애가 8살 올해 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의 꿈은 세계를 다니면서 곤충 특히 곤충을 정말 좋아해요. 곤충을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장수풍뎅이에 푹 빠졌어요. 얼마 전까지 두 마리 키웠어요. 그 지금 이제 2마리 더 돌아가시고 사슴벌레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 참 벌레 싫어하시잖아요. 장난 아니죠.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말해. 장난 아니죠. 진짜 너무 싫어요. 근데 아들 엄마가 되다 보고 아들이 곤충을 좋아하는 취향을 갖다 보니 그런 것을 집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등에 뭔가 이물감이 느껴져요. 보면 장수풍뎅이 막 사슴벌레 이런 게 막 옷을 막 붙잡고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종류가 많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뭐 남미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뭐 북미에는 뭐가 있고 이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들을 채집하고 연구하는 곤충 박사가 되고 싶다. 곤충 박사. 우리 8살 아이의 꿈은 곤충 박사. 청소 박사도 아니고 곤충 박사. 곤충 박사. 곤박. 곤박. 그렇군요.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금 대외적인 스탠스는 이제 찬성이다. 대외적인 스탠스. 엄마는 너를 지지해. 라는 거를 이제 그냥 기조로 갖고 있습니다. 기조로 갖고 있지만은 웬만해서는 어떤 그 적절한 시점에서 좀 다른 걸로 좀 전향해보면 어떻겠니라고 지속적인 권유는 하겠다. 그렇지. 은근슬쩍. 뭔가 이렇게 이렇게 강요는 안 하죠. 저는 깨인 엄마니까. 깨어있는 엄마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게 요즘 이렇게 나무님은 강연하시면서 어린 친구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보면은 이제 꿈이 없고 아이들이 직업, 돈벌이 수단 이꼴 꿈 요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 고민하시는 어머님의 아드님께서는 자기 진로가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하죠. 너무 정확한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이 엄청난 쇼크를 받으신 게 아닌가.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런. 일단 학교 그만두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녀의 꿈과 자신이 꿈꾸는 자녀의 미래상과 다를 때, 상이점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 자녀의 꿈이라는 것이 부모의 희망과 상의하기가 크죠? 상의하기가 많죠? 일단은 여기 국민TV에 있는 모든 임직원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개기면서 사냐? 바람 불 때는 눕고 돌 날라올 때는 숨어야지. 왜 그걸 맞받아치면서 계란으로 왜 바위를 치니?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니? 라고. 계란은 깨서 부쳐 먹어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죠. 이 집은. 나무님도 이렇게 나무님 저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아까 곤충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엄마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좋아했습니다.
오토바이, 예. 프로레슬링, 격투기. 음. 엄마가 싫어한 모든 것을 다 하셨네요.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뛰어드셨을 때 어머님 반응 어떠셨어요? 뭐 경기 일으키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 어떡해.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인데. 그런데 이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특히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머님이라는 단어로 이 총칭되는 그 중년 여성들은 사실은 자신만의 삶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회사, 가정에서는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자녀 뒷바라지, 이렇게 하다 보면서 자기 삶의 패턴이 그냥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지. 남편이 밖에 나서 돈을 잘 벌어오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크게끔 도와주고 어떤 조력자의 인생 그것도 훌륭하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대부분이었죠. 저희 어머님 세대까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님 세대까지만 좀 그렇게 헌신적으로 네. 모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엄마가 끝난 것 같죠. 네.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도 않죠.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저희 선배들도 아기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갈등을 하다가 직장을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또 신경 써야 될 게 네.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나름 전문 분야에서 전문직을 갖고 열심히 일하던 엄마들이 또 직장을 놓고 아이를 케어하는 네.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또 엄청 몰입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의 열정을 애한테 쏟아붓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역시 또 자기 개인적인 네. 이런 지향점이나 자기 자아는 네. 상실되는 경우가 또 왕왕 있어요. 그렇죠. 응. 근데 그 아이한테 투자란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정말 아이의 삶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자기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얻을 만한 성취가 없다라는 체념 끝에 이제 자녀에게 정말로 투자의 개념으로서 내가 너를 낳고 10년, 15년이 흐르면서 내 인생은 이미 휘발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난 20년, 30년 내 인생 자체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네가 잘 되는 걸 내가 좀 봐야겠다. 따단 이때부터 10월대의 시작이죠. no. 내신 1등급 외고 자사고 아들은 10월대 시작이다. 그렇죠. 이렇게 개천에서 욕 나면 만약에 저처럼 아예 공부 못하고 이랬으면 기대를 안 하니까. 그지 이게 투입해서 네. 이게 투입해서. 투입이래.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투입해서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죽지만 말아라. 키지 말고. 그냥 네. 원만하게만 살아라. 네.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참 그게요. 그 10월대의 기원이 그렇게 그렇죠.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이 너무 이미 15년, 20년의 인생을 선입금을 했으니까. 이제 뽑아야 돼. 이쁘고 잘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마음껏 펼치게 되는. 얘야 인천공항으로 와라. 인천공항 왜 인천공항? 이제 하와이 갔다 왔으니까 자기 데리러 어머니. 오라고. 그리고 이따가 그 박여사랑 같이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다. 11시에 데리러 오고 이렇게. 미치겠다. 네. 참 그래요. 그 어머님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게 쉽죠. 그게 어머니의 미덕, 한국적 어머니의 미덕을 또 그렇게 많이 포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계선서 딱 지금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윗세대 저를 키워주시는 어머님이라든가 그 윗세대 분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여겼었고요. 실제 그냥. 또 당연한 부분도 있었죠. 워낙에 고도 성장기에서 워낙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다 살다 보니까 정말 누군가는 집에서 센터를 붙잡은 상태에서 가사에 몰빵을 한 상태에서 밖에 나가는 남편, 이 돈 벌러 나가는 아들, 하여튼 이 부분에 어떤 중심을 잡아준 역할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어떤 휴머니티가 다 휘발이 되는 부분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안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지, 예. 이제는. 그 협곡사에 지금 갇혀있지 않나. 딱 지금은 40대, 50대.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머니는 정말 그 경계선에 네. 서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게 봐요. 이 아드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 갖고 몰두하는 어떤 희망상, 네. 꿈이 있고, 그거를 다 위해서- 영어나 이태리어로 된 사이트 들어가지고 그쵸. 이런 네이버, 정보는 구글 번역으로 해가지고 찾아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 이런 이 정보는 정도 한국에 열의를 갖는다는 건 사실은 거의 뭐 토렌트 검색하는 수준의 열의를 한 건데 토렌트를 뭘 검색해? 스즈키 한 칸 띄고 토렌트 아오이 소라 한 칸 띄고 토렌트 나. 네. 그러니까 이 열의가 있네요. 네. 이 학생은
이게 너무 정확해. 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난 지금 가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참 그 부분에서 이제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네. 그건 아니라고 봐요. 대학까지는 모른다고 모르겠어. 해도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죠 현재. 그렇죠. 예, 의무교육까지는 맞춰야 돼요. 그치. 마친 상태에서 그게 어떤 이 꿈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맞춰준 상태에서 그 다음 텀을 노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고1이라고 그랬나요? 그럼 2년만 더 버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졸업장 받고 가면 되지 않아요? 네, 받고 가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분께서 한번 그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일반적인 직장과 좀 다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프로게이머라든가 뭐 프로레슬러 아니면 뭐 프로 골퍼 이런 분들을 양력을 한번 싹 조사해가지고 봐라 이분들 다 고등학교는 다 나왔다. 네. 이분들이 뭐 골프 치고 아니면 뭐 게임하고 아니면 프로레슬링 하는 데 있어서 학력이라는 게 큰 적이는 없지만은 최소한 10대 중후반까지는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공교육 안에서 자신의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떤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지적인 어떤 교양을 쌓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거의 모든 10대 중후반이 고등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사귀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런 걸 이때 안 배우면 너도 힘들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나야지! 뭐 이러면. 예, 절대 위험한 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그렇죠. 있다고 봐요. 부작용 나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 일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친구가 이렇게 바이올린 장인이 네. 되는 거, 바이올린 제작자가 되는 거에 열성을 갖고 나는 이 직업으로 끝장을 보겠어, 승부를 네. 보겠어 이러고 있지만 유럽을 막상 갔어. 오스트리아에 네. 이제 공방 가서 열심히 이제 도제식 수련을 한다 쳐요. 네. 잘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뭐 30대, 40대까지 그렇죠.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또 사람 관심사가 또 네.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일 해보고 싶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일단 이제 한국 사회 어떻게든 뭐 한국 사회에 그렇죠. 돌아올 수도 있는 건데 네. 바이올린 이 계통 말고 다른 쪽에 나왔을 때는 분명 어느 정도 이제 그 의무교육을 받은 학력이라는 거는 네. 어떤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실패할 수도 있다 요 말씀이 아니라 네. 애한테 얘기를 하실 때 네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바이올린 장인이 되는 거 좋은데 나중에 네가 한국 와서 다른 일 하고 싶을 때 네. 뭐 사업을 한다 쳐봐. 뭐 다른 공부를 한다 쳐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지 네. 네가 와서 뭐 다른 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에 또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보험 든다는 차원에서 네. 졸업장만 받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 꿈에 대해서 꿈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이 그렇게 고등학교- 서로 합의와 협의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유럽에 갔는데 바이올린 막 도제식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웬 여권을 잃어버린 동남아 여성과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을 도와주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태국 왕족의 딸이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아드님이 우리 집에 가보지 않을래? 네, 그랬더니 그래서- 막 금박으로 그렇죠. 장식돼 있는 나는 거니까. 그런 우연도 기대를 해. 아. 왜냐면 여기 있으면 일단 그런 우연은 없잖아. 뭐 네. 가능성이 좀 희박하긴 네. 해요.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왜? 예? 아니 뭐 누가 그런 거 한번 겪었던 사람들이 아, 있어가지고. 진짜요? 네. 옛날에 한국의 유럽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네. 일종의 도시 전설로 회자되던 아랍인 부호 친구. 아하.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이제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던 대학 유학을 갔는데 같은 클래스에 있던 친구가 이제 아랍에서 온 친구 네. 같은데 이게 수업도 잘 이해 못하고 네네네. 좀 불쌍하니까 네. 그래 같은 이제 범 아시아인끼리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노트도 좀 빌려주고 네네. 도와줬더니 이 친구가 나 이게 졸업하면서 나 귀국하게 됐어. 네. 그래서 빠이빠이하고 갔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은 이제 석사 네. 과정을 들어갔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김남우 씨 뭐 학교 앞에 배달 왔는데요. 나가 보니까 뭐 이렇게 부릉부릉 네. 이런 뭐 포르쉐가 와 있다거나 뭐 이게 아니 그 일종의 도시 전설. 전설의 실제 버전이 있잖아요. 누구? 김정은이요.
그 스위스에서 중학교 다닐 때 그 룸메이트들은 네. 얘 저기 동양에서 와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같이 농구 껴줬는데 네. 10년 뒤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가 왕이 돼서 되었네? 북한이랑 맞짱 뜬다고 그러고 대박. 데니스 로드맨 야 너 놀러 와라 해가지고 놀러 와. 같이 농구 우리 구경하고. 집에 로드맨 왔어. 김정은이잖아요. 아무튼 김정은 동창들은 그렇네. 뭐야 내 중학교 동창이 김정은이야? 저기 뭐야 오바마랑 싸우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대박. 네. 아무튼 딕테이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일이 뭐 이거 농담처럼 얘기를 네. 했지만은 이 어린 친구의 세계에서는 이 바이올린 장인이 자기가 되는 게 이걸로 일생을 가는 게 이게 이 친구의 세계는 전부란 말이에요. 다른 옵션을 생각할 수도 없어.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고 자기주도 학습이야. 너무 네. 열심히 찾아봤기 때문에 그거에 몰입했으면 다른 옵션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인생 좀 살아본 선배 네. 입장으로서 그래 너의 꿈은 지지를 한다. 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다른 인생의 많은 그 우연과 가능성들 이거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거는 그래도 고등학교 학력은 그렇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성적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 학교 성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지나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면은 부모님들은 바이올린 때문에 애가 망쳤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도 나는 바이올린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해서 난 공부도 못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서로 바이올린이 서로 합의를 보게 되는 게 게임이 그렇거든요. 게임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애가 공부 못한 게 게임 때문이라고 하는데 누가 게임을 자녀분의 방에다 억지로 집어넣고서 묶어놓은 상태에서 너 하루에 10시간 게임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 키보드에다 묶어놓고 네. 빨리 와우해. 이런 거 아니잖아.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그리고 결국 게임 탓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이면에는 애가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겠죠.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학교 아니면 가정에 있고 가정에 있다면 부모의 책임이죠. 어허. 부분이 있는데 게임 때문에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 라고 게임 탓을 하게 되고 자 게임을 다 없애버려야 돼. 게임 다 없애버리면요. 걔네들 밖에 나가서 놀아요.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애들도 학생들도 이미 자신이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본다면 게임은 내가 노력한 만큼 경험치가 올라가잖아요. 미네랄을 채취를 하고 전략을 싸우고 맘에 맞는 동지들과 파티를 해서 몬스터 레이드를 해요. 사냥을 하고 그러면은 와 오늘도 이겼다.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공부에선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힘들죠. 힘들고. 그런 것처럼 재밌다 이런 걸 떠나서 성취감이란 부분에서 게임이 더 올라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더 핍박을 하면은 그 게임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더 그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바이올린이 지금은 그나마 자신의 열정을 발현시킨 하나의 큰 소재이자 도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성적 문제로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게임의 폐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게임에 대한 폐해가 아니라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될 수도 있다. 인다는 그렇죠. 거죠. 너무 공부, 성적, 학교 네. 성적에만 기준점을 네.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점이 그거가 전부잖아요. 네. 거의 부모들이. 참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훈이가 곤충 말고 다른 거 하면 좋겠죠? 아니 솔직히 좀 네. 차라리 훈이가 바이올린을 하면 좋겠죠. 바이올린 하면 일단 곤충은 좀 아니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여기 지 스스로 막 이 아이패드로 검색을 하면서 또 이제 롤 모델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그 풍뎅이 쪽으로 전문가이신 또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동영상을 막 찾아보면서 참 이 할아버지처럼 될 거래요. 그래서 막 그 아마존 좀 있으면 이제 일본어 공부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또 네. 확장이 될 수가 있는. 저도 오토바이 좋아해서 일본어 공부하게 됐었고. 진짜요? 네. 된 건데 그다음에 프로레슬링 좋아해서 영어 공부하게 됐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나 일본어를 지금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공부하거든요, 종종.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그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다. 그래도 예전에 UFC 할 때 선수들 인터뷰하면은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씩 번역도 해주고 그다음에 일본어 같은 경우 책도 쓰고 할 정도로 됐고 이런 것도 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맞아, 그 맞아. 열정의 에너지의 싹을 확 잘라버리는 우만 그렇지. 범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이 고민하시는 40대 어머니의 아드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떡잎이 아주 파래요. 네.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정을 갖고, 근데 확실한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네. 본인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말 나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뭐 성적 어떡할 거냐, 뭐 고등학교도 안 나오면 인생 패배자다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가시지 말고 이제 이 좋은 싹, 이 네. 장래 희망에 대한 이 훌륭한 자발적으로 자라난 싹이잖아요. 이런 거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내가 그렇잖아요. 이 한류에 관심 있는 네. 한국 연예인에 관심 있는 외국 분들이 막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국어 배우고 이러잖아요. 그 맨날 트위터랑 페이스북으로 친구 추천하잖아요. 맞아. 내가 뭐 임시완 아니면 뭐 누구 이제 원빈 얘기 좀 썼다고 자기들이 검색해가지고 나랑 원빈은 되게 친한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나한테 친구 신청하고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뭐 방싱크라 여사 뭐 이런 분들 나한테도 네. 멘션 왔는데 네. 같이 친구하자고 코리안 컬처에 관심 많다고. 난 가봐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내가 엑소 얘기 한 번 했다고 내 엑소 팬인 줄 알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네. 싶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 거는 진짜 힘들다는 생각 안 들어요. 힘들고 그 경험이 예를 들어서 뭐 가서 그냥 돌아올 수도 있죠.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값진 경험이 된다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실행까지 옮겼던 그 기억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남는 거죠. 그게 최고의 자산이에요. 미국에서 벤처 기업들 투자 받을 때 그 실패한 것도 자산으로 삼아요, 진짜. 네. 그래서 너 옛날에 이 회사 하다가 망했는데 자기들이 얘기를 해. 나 이거 하다 망했고 이거 하다 망했는데 그렇게 해서 망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런 실수는 안 범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자산으로 봐주는 거죠. 연애도 그렇잖아요. 구여친, 구남친. 예. 구남친 새벽 2시에 문자면 열나 짜증나죠. 자니? 근데 하지만 그 구남친 정말 역 같은 놈이었고 대신에 내가 다시는 저런 놈 안 만나겠다. 교훈을 얻었어. 교훈이고 자산이고 커리어 경험으로 남는 거죠. 커리어. 네. 진상 구남친 물론 커리어. 구남친이 이제 뭐 단위 숫자가 2자릿수가 되면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가? 생각하고 있어. 뭘 생각하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이나 실패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본인이 원해서 했던 일도 망할 수가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본인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망한 거랑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망한 거랑은 이게 느낌의 차이가 정말 커요. 천양지차죠. 네. 그러니까 남이 막 푸시해서 억지로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 이건 그대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주변 사람, 나한테 이거 하라고 했던 부모,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실패는 그냥 성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패는 다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결과물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시면 또 이 아드님이 뭐 엽서 한 장 보내고 튀는 스타일이 아니라 엄마 잠깐 나와서 어머니. 얘기 좀 해. 예, 얘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네. 진중하다. 진중하네. 그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 어머님 전상서 이런 소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이 바이올린이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좋다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 청년.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저기 웰빙 센터 6층 9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모 말 안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좀 어렵지만은 똘똘 뭉쳐서 밥 먹고 살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조합원님들의 정성으로. 그럼 이게 그 부모님 말 안 들어도 그러니까 막 인생이 너무 꼬이고 그러진 않나요? 우리 이렇게 행복하잖아. 살짝 꼬이긴 해요. 살짝 꼬이긴. 저도 가끔 생각해요. 그냥 아빠 말 들을 걸.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 하실 때 그냥 밑으로 들어갈 걸.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금 건실한 청년 우파로 뭐 하나 하고 있을지. 마포구 공영주차장 매번 얘기하지 마. 와, 나 그거 좀 나도 원하는데. 공영주차장 주인.
공영이니까 저기 주인은 안 되고 이제 운영돼. 그렇지, 운영돼. 소박하다, 우리. 20년, 네. 딱 20년만. 그러니까, 아니, 행복해요. 네. 부모님 말씀 적당히 안 들었더니, 또 이렇게, 국민 TV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그게 불행의 결말이죠. 씨앗? 결말? 아이고. 왜? 아니, 우리 김 PD님 지금 행복한 미소 짓고 있는데 왜 그래? 행복해 보여요. 우리는 지금 저 발만다고. 행복해 보여. 저봐요. 아니, 우리는 저 발만다고. 사람이 요즘 신경안전제를 먹는다는 소리가 있어. 가방 안에 프로작이 있더라고. 항우울증 아직 치료제. 행복하다고 해줘야 돼. 우리는 발만 담그고 있지만 저 사람 지금 풍덩 빠졌어. 그래 지금 못 나오고. 행복하시죠, 김 PD님? 행복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칠까요, 이제? 마칠까요? 네, 우리 노래 들읍시다. 스토니 스컹크의 꿈을 꿔봐 들으시면서 세 번째 사연까지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릴까요? 아쉬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들어주냐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선임도 수고하셨습니다. 꿈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네. 더 많은 사연, 재밌는 사연 가지고 김나무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